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브렉시트, 그러니까 영국의 EU 탈퇴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EU 잔류를 주장했던 영국 하원 의원이 피살당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가 그 기능을 상실해가는 것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사건은 정치는 갈등을 축소하기 위해서 갈등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지만 정치를 선과 악으로 바라보는 이분법 사고가 판치면 갈등을 축소하려다 오히려 갈등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은 결코 남의 나라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정치를 선과 악의 대립구도로 바라보는 현상이 많이 존재합니다. 바로 어제 새누리당에서 일어났던 탈당파 7명의 일괄 복당 결정을 두고 갈등하는 현상을 보면 이제 선과 악의 이분법적 구도가 같은 당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생각입니다. 정치는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에 상대를 인정하는 자세가 기본이라는 사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 기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히든텍에서 잭필드를 만들었네. 아주 응원해요. 못난 놈, 잭필드에서 히든텍을 만든 거지. 히든텍 입는 순간 허리가 바운스. 허리가 늘어나? 나도 히든텍 한번 부탁해요. 지금까지 기막되었습니다. 숨쉬는 바지 히든텍. 늘 반가운 소리로 우리를 맞이하는 코맥스. 이젠 코맥스 홈 IoT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우리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행복을 만드는 기업 코맥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가슴 뛰는 모험과 도발을 즐긴다. 이 녀석은 자꾸 나를 유혹한다.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드라이빙의 정열. 이것이 정우성이 GS를 선택한 이유. Rule the power. GSF.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개인 사정상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가끔가다 이렇게 전화로 하는 것도 이 분위기가 새로워져서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이 남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거기 날씨 좋아요? 여기는 아주 화창한 날씨입니다. 예. 네, 아주 뜨거운 날일 것 같은데요. 이제 기상캐스터까지 하시려고 그러네요. 네. 예. 자, 새누리당 혁신 비대위가 어제 탈당했던 그 유승민 의원 복당시키면서 새누리당 진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경락 속에 휘말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새누리당도 뜨거운 날들의 연속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친박 의원들, 이 비대위의 쿠데타라면서 격렬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예. 이 김희옥 혁신 비대위원장은 거취고민에 들어갔죠. 오늘로 예정됐던 고위 당정청 회의 전격 취소가 됐습니다. 새누리당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경랑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모양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결정이 말이에요. 청와대의 교감 속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에서도 어제까지 좀 올랐다고 하는 이런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죠. 예. 네, 어제 복당 문제를 논의한다고 예고됐었지만 하루지만 하더라도 이 복당 문제는 전당대회 이후로 연기될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혁신 비대위에서 당장 복당 결정이 나오리라고는 예상했던 이가 거의 없었던 듯합니다. 예. 실제 비대위에서도 입장이 좀 갈리자 이 무기명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하죠. 네, 김희욱 위원장은 오늘 결정을 내리지 말자고 반대를 했지만 이 정진석 원내대표 등이 표결을 주장하면서 표결 처리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표결 결과는 모두 개표하지 않고 이 복당 찬성 6표가 나오자 더 이상 개표하지 않았다고 하죠. 예. 지금 친박계의 반발 수위 상당히 거세죠? 그렇습니다. 이 친박 김태흠 제1사무부총장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혁신 비대위원들이 비밀리에 작전하고 쿠데타하듯 밀어붙였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요. 예. 이 김진태 의원은 성명을 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그 당을 수렁에 그 빠뜨린 그 문제의 원조 그 진앙질하면서 의원총회를 개최해서 그 총회를 물어서 그 다시 좀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왔습니다. 의총을 열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죠. 반면에 이제 그 비박계의 그 김용태 의원 이 사퇴가 아니라 첫 발을 뗀 그 혁신을 계속해야 한다면서 이 쿠데타라고 하는 사람들에겐 이 당이 누구의 그 당이라고 생각하는가 묻고 싶다 이런 그 이제 반응을 보였고요. 예. 이 또 다른 그 친박계 의원도 이 최종 결정권이 있는 그 비대위가 이미 결정해서 그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이제 모를 받기도 했습니다. 고위당정청 회의 소집도 전격 취소가 됐죠? 네, 어제 그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와 그 김의겸 그 새누리당 그 혁신 비대위원장, 예. 그리고 그 이원정 대통령실장이 이제 오늘 고위 그 당정청 회의를 갖고 이 동남권 그 신공항 그 입지 선정 문제 등 그 당면 현안을 그 논의할 예정이었는데요. 이 4개월 만에 그 잡힌 이제 그 고위 당정청 회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제 그 반나절 만에 이제 전격 취소가 됐는데요. 일단 그 표면적 사유로는 이 거치 고민에 들어간 그 김의겸 혁신 비대위원장이 그 참석이 어렵다고 이제 통보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청와대 그 기류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그 분석도 좀 나오고 있죠. 예. 자, 이제 문제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건가 하는 부분인데, 이거 최고위가, 그 비대위가 최고위 역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결정 반복하는 그렇죠. 게. 이걸 뭐 바꾸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 친박계 입장은 다시 좀 재론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죠. 일단 그 의총을 열어서 그 다시 논의한 뒤에 혁신 비대위에서 그 의총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좀 재론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정진석 원내대표는 어제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 김진태 의원 등의 그 의총 요구에 대해서 예. 이것은 당무 사안인 만큼 의총 사안이 아니다 이러면서 그 이제 의총 수집을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김진태 강유상 의원 등 그 자리에 있던 이 친박계 인사들 이 자리를 좀 박차고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예. 이 정진석 원내대표는 그 기자들에게도 오늘 그 비대위 결정은 이 지극히 그 엄단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이 복당 번복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또 다시 재차 개진하게 됐습니다. 이 김의옥 비대위원장이 거치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에 따라서 이 전면적인 그 내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내부 수습을 할지 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원이 거듭 조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얘기도 있죠. 네, 개헌론에 좀 속도를 붙이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예. 이 정세균 국회의장 어제 그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 개헌 문제 이 가능한 한 20대 국회 그 전반기에 매듭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정세균 의장은 그 개헌 논의를 좀 과감하게 할 때라고 심지한 뒤에 가능하면 20대 전반기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시기까지 못을 박았죠. 특권 정리하겠다는 얘기도 항상 예전에도 많이 나왔는데 또 했어요. 맞습니다. 이 정세균 의장 이제 그만해도 되는데 이런 얘기. 예. 네,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국민의 그 눈높이에 맞게 그 특권을 정리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 면책 특권과 그 불체포 특권이 핵심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면책 특권과 그 불체포 특권 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그 국회의원 권리여서 개헌의 어떻게 제한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인데요. 예. 정세균 의장 말대로 이제 이것도 이제 개헌을 좀 해야 되겠죠. 네, 그 상식청문회법에 대해서는 합법 절차에 의해서 그 법 제한은 훨씬 바람직하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죠. 그 특권 없애려면은요, 이렇게 거창한 거부터 없애지 말고, 많거든요, 말씀하셨던 진짜. 예? 국회 개헌 때, 국회 이 소개 때 버스를 태우고 다닌다거나 의원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그 국회 본회의장 정문 말이에요. 그 자기들만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 그렇죠. 월급 주는 사람 국민들은 글로 들어가면은 들어갈 생각조차도 못 하거든요. 그런 거부터 작은 거부터 고쳐가야죠. 이게 맞습니다. 자꾸 큰 거 얘기하고 소나무부터 해가지고 되는 일 여태까지 없었다는 거 국민들이 잘 알거든요. 좀 말없이 작은 거부터 고치면서 국민들 감동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은 것부터 해나가야 큰 것도 그럼요. 있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너무 조용하다. 이 존재감이 없다. 이런 말이 걸렸던 걸까요? 어제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논란이 일던 무소속 의원 7명 일관복당을 전격적으로 허용했는데 방금 전에 저희가 이 과정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내 반발 만만치 않습니다. 자, 현재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새누리당 원유철 전 원내대표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원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유철입니다. 그 알파 포럼 우리 원유철 대표께서 주도하시는 건데요, 그죠? 네네. 근데 여기 서청원 전 대표도 국회의장 불출마 선언 여기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이 알파 포럼 그래서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아, 시작인가요? 예. 이제 저희 새누리당의 많은 의원들께서 지금 국가의 미래 전략과 관련돼서 닥쳐올 여러 가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 특히 지난번에 알파고와 이세돌 바둑기 사이의 대결에서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라든가 드론 또 로봇, 사물 인터넷 이런 산업과 관련돼서 우리 새누리당이 정치권이 이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또 미래 먹거리 산업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청년 일자리와 경제를 살리자.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 정치권이 이제 매일 그냥 권력 투쟁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 미래에 대한 그런 전략을 고민하고 하자. 그런 차원에서 모임 곳이 바로 알파 포럼입니다. 처음에 25명의 의원들이 모여서 창립 발기를 가졌는데요. 지금은 호응도가 좋아서 40여 분이 참여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정치에서 또 새로운 희망을 좀 만들어내고 또 국회에서 입법으로 지원하고요. 또 정책을 개발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저희들이 노력들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럼요. 그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발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알파고 포럼이 아니라 알파 포럼이죠.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요. 자, 당내 현안도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혁신위에서 무소속 7명 일괄 복당으로 정했는데요. 이게 지금 기습 결정이다, 구태타다, 이러다가 분당한다, 별 얘기 다 나오고 있는데 비대위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글쎄요, 저도 어저께 처음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이 사실을요. 워낙 전격적으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요. 이번에 7분의 일괄 복당 결정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분들은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같은 식구들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정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복당 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또한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우리 새누리당은 당의 화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당으로 이번에 복귀하신 그런 결정이 되신 분들도 당의 화합과 또 우리 당을 위한 헌신을 하겠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새누리당의 화합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헌신해 줄 것을 저 또한 기대하고 당부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새누리당도 더 이상 이 친박 비박이라는 이분법적인 낡은 계파적인 틀을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이로 벗어나서 새로운 비전과 가치로 생산적인 경쟁을 좀 하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유철 전 대표께서 당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비대위 결정을 김진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총 같은 걸 열어서 뒤집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워낙 이 결정이 사실 어제 논의가 될 것이라는 것은 예측을 했지만 결정까지는 워낙 아주 빠르게 예상보다 빠르게 결정이 돼서 당에 지금 많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지금 빨리 어떻게 저희가 매듭을 져야 될지 수습해야 할지 지금 고민을 또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지도부에서
이제 벗어난 지가 좀 돼서 예. 이 상황을 좀 더 정확히 알아보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새누리당이 언제까지 이 친박 비박이라는 그 낡은 개파적인 틀로 갇혀서 한 발짝도 못 나가면 정말 이거는 우리 집권 여당이 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예. 새로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새로운 비전과 가치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하는 것으로 이제 당력을 모으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절차적 문제에 있어서는 하자가 없었느냐? 전 사실 이거 여쭤본 거였는데요. 예. 지금 하여튼 제가 그 구체적인 그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듣지를 못해서 그거는 뭐 지금 말씀드리기가 알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예. 근데 지금 이제 또 하나 언론이나 여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청와대가 사전에 혹은 뭐 교감이 있었나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교감까지는 그것이 뭐 입당에 관련돼서 교감까지는 있었다고 보지 않고요. 다만 그 논의는 하고 있다 정도는 알고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복당 결정에 대해서는 몰랐을 것 같고요. 논의는 할 네, 거예요. 논의는 당에서 예. 논의는 진행 중으로 이렇게 좀 진행할 것이고 또 진행 중일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보고 있죠. 네. 그 김의옥 비대위원장은 뭐 이제 거취를 고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우리 원유철 전 원내대표께서 보실 때 김의옥 비대위원장 어떻게 거취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제가 네. 어저께 결정된 사항이고 오늘 아침에 예. 이제 이 인터뷰가 잡혀서 좀 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도 접촉을 좀 시도해봤습니다. 근데 전혀 거기에 관련된 지금 접촉이 안 돼서 충분한 얘기를 듣지 못한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좀 더 상황을 파악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 중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예. 그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정진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직전 원내대표로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뭐 여당 원내대표 예. 라는 자리가 끊임없이 이 당정 간에 예. 또 당정청 간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조율하고 또 정책과 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또 분명한 단일안을 만들어서 야당과 협상에 나아가는 자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전방위적으로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고 또 그렇게 생산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정진석 대표가 그렇게 지금 그런 일들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요즘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8월 9일이 전당대회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은 이번에 복당된 의원들도 특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뭐 당권 도전에 나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직접 도전에 나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박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후보를 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의 개혁과 화합을 위해 역할하겠다. 이게 유승민 의원의 말 아닙니까? 네. 지금 언론을 통해서 예. 접한 것은요, 제가. 예. 유승민 의원께서 구체적인 말씀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우리 8월 새누리당의 전당대회가. 예. 내년도에 대선 승리의 초석을 놓고 기반을 다지는 전당대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또 전당대회마저. 친박 대 비박 대결 구도로 가면, 정말 우리 새누리당에는 희망이 없다. 지난번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의 큰 원인이 이 친박 비박 개파 갈등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8월 전당대회는 뺄셈 전당대회가 아니라 덧셈 전당대회로 가야 돼. 이 친박 비박으로 나는 이분법적인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져서는 정말 곤란하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미래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경쟁하는 전당대회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구성된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그 국민과 민생을 중심에 두고 지금 닥쳐오고 있는 경제와 안보 위기를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그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끼리의 그걸 권력 투쟁의 모습을 계속 이어서 보여준다면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들에게 정말 위면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든 간에 이번 전당대회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그러한 마음 가지고 참여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원유철 전 원내대표께서도 당권 도전한다는 얘기 들리던데요. 네. 지금은 뭐 제가, 무슨 어떤 자리에 도전한다, 라는 것보다도, 제가 우리, 지역 구민들과 또, 동료 의원들의 과분한 성원과 사랑을 받아서 당의 주요 당직을 다, 두루 거쳤습니다. 정책위장 원내대표, 마지막에는 이제 그 대표대행까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했는데요. 예. 이제는 제가 우리 당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좀 고민하고 있고 또 우리 새누리당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전당대회에서 뭘 어떻게 했다라는 생각은,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 중에 있고요. 또, 아직까지도 이런 자숙하고 성찰하면서 과연 지금, 어떻게 처신을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 개헌이 화두인데 개헌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개헌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헌법이 지금 87년 체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30년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필요가 있고 또 통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까지요? 그렇습니다. 권력구조, 이 통치구조 같이 포함해서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자치제도 또 사법제도 등등 여러 가지로 개헌 필요성이 있죠. 다만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전제하게 되기 때문에 시기를 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번 정권 내에요? 개헌을 하려면 다음 정부가 시작되기 전에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원 집정부제 의원 내각제 어떤 거를 선호하십니까? 지금 통치구조와 관련돼서, 정부통령제 4년 중임제, 이원 집정부제, 이 논의고, 순수내각제도 포함해서요. 많은 논의가 있는데, 이 관련돼서는, 조금 더, 지금, 깊이, 또, 고민하고 있다,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원유철 전 원내대표였고요. 신윤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록록록록록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드 록록록록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진학과 취업이 고민이신 분들을 마마무가 응원합니다. 내가 폴리텍 나의 꿈은 폴리텍 세상을 바꿔가는 모든 기술 폴리텍 대학 함께 가요. 누구나 원하는 최고의 인재 여기 아름다운 그대가 있어요. 내 곁에 폴리텍 난 그대만의 폴리텍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함께합니다. 서울에 사는 박준호 씨 사연입니다. 제게 일자리는 먹고 사는 문제고 인생 설계의 출발점인데 몇 년째 취업이 안 돼 걱정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박준호 씨,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청년, 직장맘, 비정규직,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야기를 듣고 바꿔가는 일자리 대장정이 진행 중이라네요. 지금 서울 일자리 대장정을 검색해보세요. 일자리, 함께하면 일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페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모델 조정석입니다. 아이에겐 엄마가, 엄마에겐 아빠가, 아빠에겐 아이가 보험이 되어줍니다. 서로를 보험 삼아 살아가는 가족, 삼성생명이 그 소중한 가족을 지켜드립니다. 다행이다. 삼성생명.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는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자, 여러분 다 모이셨죠? 이제 일정 변경해서 네 번째 쇼핑센터 방문합니다. 아이들 멋대로 일정이 마음에 안 드시면 인터파크 투어로 가시든가. 해외여행 가이드 인터파크 투어에서는 미리 확인하고 간다. 오 마이 가이드. 가이드 실명제로 더 즐거운 여행. 인터파크 투어. 예, 7시 40분 53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영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1시간 전보다 교통량이 부쩍 늘어났는데요. 특히 서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외곽 쪽으로 가는 길, 양평교에서 목동교, 고척교에서 금천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도심 쪽으로도 신정교에서 성산대교 남단까지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이 밖에도 남부순환로도 오륜나들목에서 고척교 쪽으로 이동하는 길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 신림역 사거리를 조금 못 간 지점 하위차로에서 도로 포장공사를 하고 있다는 현장 제보니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부터 양화대교,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여의도권에서만 차량 밀리고 있는데요. 이 구간 올림픽대로도 비슷하게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편 강서 쪽으로 가는 길 올림픽대로는 잠실대교부터 동호대교,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차량 정체가 되는데요. 강변북로는 잠실권 통과하기는 여유가 있는 편이고 이후로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어제 당대표의 출마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인터뷰를 나눠봤죠. 오늘은 또 다른 한 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출마하시는 거 맞죠? 당대표에.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 또 괜히 여쭤봤다가, 아직은 뭐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큰일 나기 때문에, 예. 자, 그럼 먼저 왜 내가 당대표에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돼야 하는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저는 삼선 국회의원을 하다가, 인천시장으로 4년, 또 지난 또 2년 동안은 중국清华대학에서 1년과 밖에서 활동하면서 여의도 정치권에 6년 동안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국민의 삶이 너무 피폐해져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 유능한 경제정당 이미지를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6년 동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왔고, 또 인천시장으로서 종합행정을 경험함으로써 손에 잡히는 우리 국민의 실생활 문제에 대한 해결 아이템들을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경제정당의 실천을 통한 수권정당 건설, 그리고 호남 민심 회복, 남북관계의 비전 등등을 가지고 제가 당권을 맡겨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또 이제 호남 대표성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제가 이제 어떤 기자분한테 저 코멘트 달라고 이제 전화를 하신 분인데, 이 호남 대표성, 그거 다 좋은데, 진짜, 물론 송영길 의원께서도 근데 호남 출신이시지만 사실 지역구나 쭉 정치활동하는 건 인천 쪽이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왜 호남 주자는 안 보이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호남 쪽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탈당하지 않았느냐. 예?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송영길 아마 의원께서 호남의 대표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의가 맞나요? 네, 잘 보신 겁니다. 실제로 지금 어제 인터뷰 보니까 추미애 의원께서 호남 대표로는 호남을 당에 가두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은 호남을 당이 갇히는 것을 두려워할 시기가 아니라 당에 없어져 버린 호남을 되찾아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래서 호남의 사의를 주장하는 안철수 대표에 비해서 호남의 아들인 송영길이 더 호남 민심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신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많은 우리 호남이 지금 탈당을 해가지고 호남 전체 국회의원이 3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네. 영남 전체 9분이 계시는데 영남 국회의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호남 민심을 잘 받아들여서 이것을 우리 당으로 다시 회복시키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지금 친노친문계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표가 어디로 움직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추미애 의원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문재인 전 대표도 유권자로서 저를 찍어줄 것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 이게 전략적으로 정권 교체에 어떤 카드가 더 유용할 것인가를 보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다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캠프마다 이걸 활용을 할 텐데 친노 친문 세력이라는 게 하나의 무슨 조직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같이 지향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각종 TV 토론이나 선거운동 과정에서 메시지를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한 가지 제가 좀 여쭤보는 게 이게
이 참 궁금한 게 지금 국민의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당 문제 좀 여쭤보는데 국민의당 내부 문제를 여쭤본다기보다는 국민의당에서 지금 리베이트 의혹 가지고 이제 어제도 그 사무부총장 하시던 분이 검찰에 출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제 한마디씩은 하거든요. 근데 네. 굉장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당이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남의 당 문제. 근데 남의 당에 이런 일이 있으면 보통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 정도는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제가 아직 당 대표나 공식 직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제가 한마디 할까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검찰 수사에 협력해서 밝혀야지 자체 진상 조사로서는 누가 보더라도 진상 조사가 아니라 변론처럼 보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변호인의 변호 활동 준비로 보여지는 거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수사가 사실 홍만표 사건을 비롯한 검찰 내부의 어떤 문제들을 회피한 것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뭔가 지금 언론에서 사라져버렸잖아요. 홍만표 사건은 사실 전관 문제가 아니라 현직의 문제입니다. 현직 검찰의 협력 없이 어떤 저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덮기 위한 걸로 이게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런 비용을 안철수 대표가 돈도 많다 그러는데 확보해서 이렇게 당을 운영하는데 쩔쩔매서 리베이트로 돈을 쓰지 않을 정도로 좀 해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누리당은 어제 무소속으로 당선된 7명 일관 복당 허용했잖아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도 이해찬 의원 빨리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직도 무소속인데? 그래서 저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로 요청을 당했는데 저는 우리 이해찬 의원 복당 문제는 성격이 좀 다르지만 원구성 전에 복당을 허용하면 원구성에 이걸 이용한다는 오해가 살 수 있으니까 저는 원구성 이후에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구성도 됐고 또 뭐 새누리당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복당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개헌인데요. 개헌 필요하다고 보시고 어떤 범위까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개헌의 내용이 전부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개헌의 상자를 열면 모든 국정 에너지가 이쪽으로 빨려들을 것 같은 걱정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개헌에 대한 논의는 김영호 국회의장 때부터 쭉 쌓여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공감대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당장 이 상황에서 개헌을 가지고 논쟁을 벌였을 때 다시 민생의 현안이 실종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필요하다고는 보시는데요. 그런데 이게 매번 그 정권 초에 나왔다가 이 정권 말기 되면은 흐지부지 되는 게 우리나라 개헌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현재 집권당과 대통령의 의지가 없이 개헌이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의지가 없는데 이걸 가지고 많은 정치력을 소모한다는 것이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끝까지 선전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뉴스 들으신 이후에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